지금까지는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새로운 칩은 어떤 건지에 관한 얘기만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젠슨 황이 키노트 무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1기가와트짜리 AI 팩토리가 하루 멈추면 손실이 얼마냐? 1억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하루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회사가 지금 무섭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칩 얘기가 아니에요. 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전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트너 자료를 보면 전 세계 AI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이 2025년 기준 93테라와트시인데 2030년에는 432테라와트시로 약 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테라와트시라는 단위가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을 AI 서버들이 쓴다. 이 규모가 5년 안에 5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AI 모델이 커질수록 그걸 돌리는 가속기 서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서버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를 더 쓰게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 한 동짜리 AI 서버 단지가 5년 후엔 아파트 5동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많은 전기를 24시간 끊김없이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벽이 생깁니다. 태양광은 밤에 안 나옵니다.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 멈추죠. 그런데 AI는 밤에도 돌아가야 하고 비가 와도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0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AI 클러스터를 태양광 풍력만으로 단독 커버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젠슨 황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버티브 이런 기업들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전기 배전 장비, 냉각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회사들과 함께 웨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서버용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했고 데이터 센터 배전 설비 규격을 통일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GPU 성능 경쟁의 다음 병목이 전력이라는 걸 공식 인정하고 생태계 표준화에 직접 나섰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아파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신축 아파트가 분양은 잘 되는데 전기 용량이 모자라서 입주자가 에어컨을 못 튼다는 걸 건설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직접 변전소 설계까지 같이 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 산업에서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엔비디아 스스로 지목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전기를 실제로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게 핵심이겠죠? 저는 이걸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삼겹살은 냉동실에서 꺼내면 되고요. 다음 주 파티용은 냉장실에서 해동 중이고 한 달 뒤 명절 선물은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해둔 상황인 겁니다. 즉 단기, 지금부터 2028년까지는 가스터빈이 그 냉동 삼겹살 역할을 합니다. 가스터빈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아파트 보일러가 가스로 난방을 만들듯이 가스터빈은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원전보다 훨씬 빠르게 수년 안에 설치가 가능하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넣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중기, 2028년 전후로는 기존에 있던 원전을 다시 켜는 재가동이 본격화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가동을 멈췄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 835메가와트를 2028년 목표로 다시 켜는 계약을 맺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10억 달러 보증까지 서줬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원전을 다시 쓰는 거니까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장기, 2030년 이후가 되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을 공장에서 작게 찍어낼 수 있도록 모듈화한 차세대 원전입니다. 레고처럼 필요한 만큼 조립해서 데이터 센터 옆에 붙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글은 SMR 회사와 2030년 50메가와트 가동을 목표로 계약을 맺었고 AWS는 탈렌에너지와 17년짜리 장기 계약을 SEC에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SMR은 지금 당장 전기를 켜주는 게 아닙니다. 2030년 이후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주 잔고가 쌓인다는 건 향후 수년간 매출이 예약됐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거죠. 방산이나 조선처럼 실제 가동 전에 수주 잔고가 먼저 쌓이면 주가가 선반영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얘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설계는 미국 애플이 하지만 칩은 대만 TSMC가 찍어내죠. SMR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설계는 미국 회사들이 하는데 실제로 원자로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손에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창원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입니다.
3월 기준으로 확인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 공장에 8,068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31년 완공 목표로 연간 20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는 XE100이라는 핵심 부품을 미리 납품하기로 하는 예약 계약도 맺었습니다. 아직 원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부품 공급사로 먼저 낙점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 7기를 1조 2천억 원에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걸로 미국 시장에서만 누적 12기 수주입니다. 이 수주가 왜 두산에게 돌아왔냐고요? GE나 지멘스 같은 기존 강자들이 수주 물량이 넘쳐서 신규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기 식당이 예약이 꽉 찬 상황이고 두산이 바로 옆에 실력 있는 식당으로 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이 흐름을 반영해서 2025년 12월에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이슈 반영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좀 변수입니다. 3월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가스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쉽게 말해 전기 가격을 20년 고정해 놓는 PPA 계약으로 비용을 묶어놓은 원전의 경제적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TC 2026에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공식 선언한 게 있습니다. 다음 병목은 칩이 아니라 전기라는 것입니다. 그 전기를 공급하는 로드맵은 단기 가스터빈, 중기 기존 원전 재가동, 장기 SMR의 3단계 구조로 이미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로 기자재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사셨다면 그 칩이 돌아가게 해주는 전기를 만드는 인프라 기업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반친자였습니다.